앞에서 공부했던 그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 관련된 기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개념 익히기 문제로 풀면서 한번 개념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리하는 거 나왔고요. 2번을 보시면 다항식 연산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나왔고요. 3번을 보시면 덧셈에 대한 성질 나왔습니다. 그 교환법칙, 결합법칙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용어 정리는 이제 노가 있으니까 빼고 다항식의 정리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항식 10쪽에 있는 다항식의 정리에 대한 내용이 1번으로 점검을 하는 거고요. 개념을. 그 다음에 보시면 3번에 있는 11쪽 3번에 있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내용을 여기 2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3번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 설명과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한 번 더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해보겠습니다.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림차순은 말씀드렸다시피 차수가 높은 친구부터 여기 보시면 한 문자에 대해서 뭐라고 정했죠. x에 대해서 혹은 y에 대해서 정했기 때문에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게 내림차순이고요. 낮은 항부터 올라가는 게 높은 항으로 올라가는 게 오름차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2xy 항이 있고요. 더하기 4 y 제곱 z 더하기 x z 제곱 빼기 3 x 세제곱이 있습니다. 1번은요. 문자를 선언했죠. x에 대한 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x만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x에 대한이니까 x만 살펴보겠습니다. x 여기 있네요. 2차죠. x 여기 있습니다. 2차고요. 여기 1차고요. 여기 x 없습니다. 그럼 x 입장에서는 상수항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x 1차고요. 여기 3차 있네요. 얘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내림차순이니까 높은 것부터 내려오면 됩니다. 차수 높은 것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3차항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2차항 있었죠. x 2차가 여기 있습니다. 더하기 3x 제곱 쓰시고요. x 1차가 문제인데요. x 1차가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류항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x 1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2x 더하기 3x가 5x예요. 그 5x로 가는 과정 중에 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개수끼리 더하는 요 과정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개수끼리 더하시면 돼요. x 앞에 있는 x 빼고 나머지 개수가 그렇죠. 마이너스까지 가져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2y가 되겠고요. x 앞에 있는 나머지 x 빼고 나머지가 z제곱이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x가 아무것도 없는 이거 상수항 4y 제곱 z 이렇게 적어주시면 내림차순에 대해서 정리한 거죠.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3차, 2차, 1차 상수항꼴로 정리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풀겠습니다. y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를 보겠습니다. y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리입니다. 그럼 이번에 주인공은 누구죠? y가 되겠죠. 그러면은 헷갈리니까 한 번 더 쓰고 하겠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4y 제곱 z 더하기 xz 제곱 빼기 3x 세제곱입니다. y부터 살펴보겠습니다. y에 대한 오름차순입니다. 헷갈리시면 그 내림차순을 먼저 적어주시고 하셔도 돼요. y 보시면 여기 y 없네요. 얘는 상수항인 거죠. y 1차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y 2차가 여기 있습니다. 자, y 2차는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얘가 y 2차고요. 얘가 y 1차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뭐가 될까요? 그쵸? 상수항이 되는 거죠. 이 노란색들이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되니까 상수항이 됩니다. 그래서 걔부터 먼저 써주겠습니다. 상수항부터요. 오름차수니까 y가 없는 것부터 먼저, 정확히는 y가 없는 것부터 먼저 써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상수항인 거죠. 특정한 문자가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아까 그 개념 정리하실 때 특정한 문자가 여기 보시면 상수항의 개념은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한 그 문자가 없어집니다. y가 없어지는 거죠. 얘하고 얘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xz 제곱 빼기 3x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하나 있는 거 쓰겠습니다. 얘지요?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y가 있는 거 써주시면 되는데, y 입장에서 정리를 하는 거니까 개수가 4z가 되는 거죠. 물론 알파벳 순서는 y, z 순서가 맞는데요. 2차항이니까 저 2차항 y를 이제 강조한 입장에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헷갈리시면 2차항부터 먼저 쓰세요. 살짝 2차항부터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1차항이 여기 있죠. 1차항은 Y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친구들을 다 쓰신 다음에 왜냐면 우리가 계속 중학교 때 계속 내림차순 정리를 뭐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동일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네임차순 정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차수가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헷갈리시면 오름차순이 은근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낮은 것부터 다시 올라가려니까 여태까지 했던 거에 반대 작업을 하려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시고 쓰시면 괜찮고 아니면 아예 그냥 이렇게 오름차순 쓰신 다음에 내림차순 쓰신 다음에 그걸 순서를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가 지금 y가 없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죠. 이게 상수항이 되는 거고요. 상수항들의 모임이 되는 거고 얘가 y에 관한 1차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y에 관한 2차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을 풀면서 그 다음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이제 다항식 덧셈 뺄셈인데요. 관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식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3차, 2차, 1차 상수항 x에 관해서 정리가 되어 있네요. 깔끔하죠. 다른 문제도 없고요. 얘도 3차, 2차, 1차 상수항이니까 저는 관찰 끝에 지금 A, B가 3차, 2차, 1차 상수항으로 모양이 이제 틀이 같아요. x에 대한 3차식이라서 그래서 그냥 저는 세로셈 연산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덧셈은 234 더하기 357 뭐 이런 거 할 때 가로셈 연산보다 이렇게 세로셈을 좀 하면 편하니까요. 세로셈 연산으로 해보겠습니다. a 더하기 2b예요. 그럼 a를 먼저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고요. 자 여기서 더하기를 할 건데요. 2b죠. 그러니까 b에다가 아예 2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럼 2를 하면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b 상태를 2배를 먼저 더한 거죠. 그 다음에 더하는 거니까 편하게 더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16x 상수항끼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항 1차항, 2차항, 상수항 3차항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b 빼기 2a입니다. 자 이번에는 b를 먼저 쓰겠습니다. b에서 2a를 빼는 거니까 b를 쓰면 2x 세제곱 빼기 5x 제곱 더하기 6x 빼기 1이고요. 두 가지가 가능하십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빼기 2 두 배를 하셔도 되고요. 뺄셈을 하셔도 되고요. 아예 마이너스 2를 곱하신 다음에 더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뺄셈을 여기다 쓰고 a에다가 두 배를 곱하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두 배 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8x 보이십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아예 그냥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여기를 다 처음부터 부호를 바꾸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제 굳이 빼기이기 때문에 두 배를 먼저 하고 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빼니까요. 여기 있는 항이 다 요 밑에 있는 요걸 다 빼는 거거든요. 그럼 부호가 다 바뀌겠죠.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뺄 때 여기 안에가 다 부호가 바뀌는 거 그 작업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럼 편하게 더하면 되겠습니다. 4x 세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니까 9x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6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2x 여기는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10 빼기 1 되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또 어떻게 난이도를 높였냐면요. 이대로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바로 대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리를 하고 대입을 할 것인가 결정하셔야 되는데, 자, 1번, 2번은 따로 정리할 게 없었어요. 그냥 두 배를 해서, B에다가 두 배를 해서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됐는데, 3번 같은 경우는, 그쵸,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 A하고 B를 좀 정리하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1번이나 2번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 두 형태는 이런 식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식을 대입하시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3번을 보겠습니다. 3b 마이너스 a 빼기 b예요. 그러면 3b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4b입니다. 4b에서 a를 빼도 되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4b를 해도 됩니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4b 그냥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a라는 것은 a항에다가 모두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A식이 있는데요. A식에다가 다 마이너스를 반대로 곱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4b를 하겠습니다. b에다가 4배를 합니까? 8x 세제곱 마이너스 4, 5, 20x 제곱 더하기 4, 6에 24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둘을 뭐 하면 되죠? 네, 더하면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a고요. 위에 게, 밑에 게 4b니까 더하면 되겠습니다. 더하면 9x 세제곱 마이너스 22x 제곱 더하기 20이군요. 죄송합니다. 24 빼기 4니까 20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4번은 넘겨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부족하니까 4번을 풀어보시면 4번 역시 정리를 해서 전개를 하면 되겠죠. 2a 마이너스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는 4a 마이너스 2b 이렇게 전개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a입니다. 그러면 3a 마이너스 2b입니다. 3a에서 2b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3a부터 먼저 하면 a라는 식에다가 3배를 하면 되겠죠. 우변에 모두 3배를 하면 마이너스 3x 세제곱 더하기 3이 6x 제곱 더하기 3, 4, 12x 마이너스 15가 되겠고요. 뺄 때요,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b를 바로 하실 수도 있고요. 2b를 한 다음에 뺄 수도 있습니다. 2b를 한 다음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2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둘을 뭐 하는 거죠? 여기서 빼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3a 마이너스 2b를 이렇게 해요. 3a 플러스 마이너스 2b의 개념으로 보셔서 3a는 식을 3배한 거니까 a를 3배한 거니까 마이너스 3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15 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바로 마이너스 2b 해도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2를 그냥 바로 곱하셔도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10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2b를 더하시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2b이기 때문에 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더하기로 바뀌고 빼기가 되고 더하기로 바뀌고 얘가 빼기가 되고 더하기로 바뀌면 밑에 거랑 지금 같은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너스 2b를 한 다음에 더하는 게 더 편하긴 하죠. 근데 이제 설명상 뺄셈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뺄셈을 해놓고 2b를 3a에서 2b를 빼는 이 식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7x 세제곱이고요. 더하기 이게 더하면 16x 제곱이고요. 얘는 12 마이너스 10이니까 사라집니다.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의 답은 마이너스 7x 세제곱 더하기 16x 제곱 마이너스 1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덧셈의 성질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의 성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두 가지 공부하셨습니다. 덧셈에 대한 성질, 교환법칙과 자리체 있냐는 거죠. 결합법칙은 원래 이렇게 A, B 먼저 하는 건데 덧셈은요 먼저 나와 있는 거 하니까 근데 이 뒤에 거 먼저 더하고 앞에 거 더해도 똑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인데 가나 다에 알맞은 연산법칙을 구하는 문제가 적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산법칙 적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 때요. 지금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가로가 있었는데 가로가 풀렸죠. 가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보시면 돼요. 2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x에 가로가 있었고 2x 제곱 마이너스 1이 있었는데 밑에 걸 봤더니 갑자기 가로가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생략되어 있냐면요. 일단 그 가로 앞에 있는 그 더하기는 생략해도 된다고 했죠. 우리가 가로 앞에 있는 경우에 앞에 부호가 플러스이면 가로 안에 부호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한 대로 그냥 가로를 없애도 상관없습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가로를 다 풀어서
이제 동등한 자격이 된 거죠. 이 상태에서 뭘 먼저 하겠냐고 했냐면 다 덧셈이니까 어떤 걸 먼저 결합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친구는 얘하고 얘를 먼저 결합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2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에 가로를 이렇게 친 거죠. 그래서 가로가 먼저 없어지는 작업이 먼저 있었고 근데 그건 생략한 거고 요걸 먼저 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 즉 가에 들어갈 말은 결합법칙이 되겠습니다. 덧셈에 대한 성질 중에 결합법칙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산법칙이죠. 그 다음에 봤더니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 봤습니다. 나에서 갈 때 요 가로는 똑같은데 자리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2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이 있는데 2x 제곱을 앞으로 오고 x가 가로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꿨죠. 자리를 바꿨습니다. 자리 체인지한 건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교환 법칙이랑 관련이 있죠. 자리를 체인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환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다시 가로가 이동을 했어요. 이건 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요. 어차피 지금 가로 앞에 덧셈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로를 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로를 풀어서 동등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뭘 한 거죠? 얘를 먼저 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동형이니까요. 그래서 2x 세제곱에 얘를 먼저 하겠다. 그래서 이 과정이 또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로를 푼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빈칸 넣기 문제는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물론 어렵지만 보통 이게 쉬운데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점핑 도약을 하죠. 어디가 생략돼서 비약을 했는지를 캐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가로를 일단 없앤 거예요. 그리고 동류항 정리를 하기 위해서 2차 안끼리 먼저 결합을 시킨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올 때 이 과정은 생략되어 있던 거고요. 마지막 다에 들어갈 연산법칙도 역시 결합법칙이죠. 2차 안끼리 먼저 하겠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2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x-1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은연중에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계속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딱 봐도 얘하고 딱 여기서 그냥 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 모든 연산의 과정 중에 여러분들은 다 압축을 해서 결합법칙과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많이 자연스럽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면 보통 이 부분이 이렇게 사라지고요. 이 부분 이렇게 할까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없애고 그냥 딱 봐도 이건데 라고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거고 굳이 그거를 이제 한 줄 한 줄 끊어서 무슨 법칙이 사용됐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 익히기 모두 풀어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필수 예제하고 확인 체크 문제 풀면서 다항식의 연산의 덧셈 뺄셈에 대한 기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